2억 정도 투자해서 한다면 프로토가 가능해요. 권리금만. 아니 포함해서 다. 권리금, 본사 네. 비용까지 총 투자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수익률이 좋네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편의점이. 지금 약간 솔깃한데. 이제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다들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셨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까 해요. 편의점 창업하는데 대략적으로 필요한 비용부터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임대 보증금이 들어갈 거고요. 물대 보증금이라고 해서 편의점은 제가 물건을 이제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1,500 정도 통상적으로 들어가고요. 편의점 보통 5년 정도 계약을 해요. 그래서 5년 동안에 가맹, 교육비가 부가세까지 한 770 정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보증보험이라고 해서 시설도 본사에서 이제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천만 원 정도의 뭐 보증보험을 끊으셔도 되고, 뭐 질권 설정을 하셔도 되고, 담보 제공을 해도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고, 여기에 이제 권리금은 이제 매장마다 다르고 플러스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한 1억 내외. 보통 신규로 했을 때 최소한 6천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양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정도는 권리가 한 들어간다고. 4천 내외라고 그렇죠. 봤을 때. 네, 최소적으로 봤을 때. 카페 업종에서는 매출의 뭐 20%를 넘지 않는 월세를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런 편의점에서는 보시는 게 있을까요? 인건비가 지금 최근에 많이 대폭적으로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 전에는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매출 180 이하 점포는 건물주 아니면 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인건비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고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180만 원 이하 매출이 나오는 점포는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고 타이트하게 관리하셔야 되는 점포들이고 그 이상이 돼야 이제 어느 정도 좀 휴식 시간도 가지시면서 정상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인건비는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편의점은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8시간을 근무 조건을 생각하면 3타임이에요. 점주님이 한 타임 킵하고 2타임을 최저임금 9,160원인가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이제 나오는데 보통 저희는 이제 주의수당, 법정수당 다 계산하지 않고 기준을 저는 450으로 책정해서 가고 있어요. 편의점 수익은 본사와 매출이익을 얼마를 나눠갖고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공제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임차료하고 관리비를 빼고 인건비를 뺐는데 순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공제를 저는 기준 잡을 때 7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1200, 1500짜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공제하기 전에 900 정도 해야만이 저는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은 편의점을 2개 이상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한 매장은 전체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인건비에 700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700을 준다면은 성수기는 900이 나올 수 있지만 비수기 2월 같은 경우에는 그 500이 나온다는 거예요. 200을 내가 다시 또 토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900 정도의 인건비 공제하는 수익이면 1억 전후. 권리금만. 아니 포함해서 다. 총 투자비가. 투자비가? 네, 보증금, 권리금, 본사 비용. 네. 까지 총 투자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변수는 있죠. 보증금이 높을 수 있고 싸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좀 증감이 있는데 일반적인 시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억 5천 투자 플러스 알파 했을 때 정상 1000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억 정도 투자해서 한다면 프로토가 가능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수익률이 좋네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편의점이. 지금 그리고 약간 이제 솔깃한데 지금 좀 네. 그래도 전체 편의점 매장 중에서 어느 정도의 상위권 매장들이에요. 왜냐하면 매출이 좀 적게 나온 점포들은 사실 저희 에이전트들이 권리 분석이나 이런 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생경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어렵죠, 요즘. 그 인건비 자체를 책정을 못하는 점포들도 많기 때문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수익으로 넘어왔는데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인건비 빼기 전 기준으로 700, 800, 900 예, 700, 900, 1000, 1200, 1500 이게 왜냐하면 기준이에요. 기준점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정상금 1000짜리 매장 구해주세요 했는데 이 매장은 월세가 300이고 저 매장은 월세가 100이면 실 고정비를 제외하면 700, 월세까지 900이 빼고 되니까. 인건비 빼기 전에 기준으로 700, 900, 1000, 1200 그러면 여기선 인건비만 빼면 이제 제가 가져가는 수익인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일을 들어가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있든 직원을 쓰든 그러니까 인건비를 치게 되면 그러니까 70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700 이상부터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700까지는 자기 인건비 포함이고 900이면 자기 인건비 빼서 200이 남는 거고 1000이면 자기 인건비 빼고 300이 남는 거고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편의점은 정말로 이렇게 좀 여러 개 하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히려 편의점은 뭔가 이게 되게 시스템화돼 있고 또 본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약간 인건비 뭐 따먹기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네, 그래서 그냥 되게 여러 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게 이제 다점포율이라고 그러는데 각 브랜드마다 다점포율인데 모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 전체 점주분들 가맹점 중에 한 40% 정도가 다점포를 운영하셨는데 다점포율이 높은 게 좋은 거죠. 좋다고만 말할 수 그건 없어요. 아니에요? 예, 예. 제 고객님 중에 5개를 운영하신 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 5개가 다 수익이 나면 베스트겠죠. 근데 불가능해요. 하다 보면 그 중에 이제 이쪽에서 벌어서 이쪽에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점포수를 눌리는 것보다는 고능률 매장을 한두 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고르기가 쉽지 않죠. 어떤 게 제일 좋은지. 그렇죠. 예. 예전에 인건비 인상 전에 뭐 한 일매출 150 정도 되는 매장을 뭐 한 5개, 6개, 7개까지 운영하신 분들 계셨는데 제가 그 점주님들한테 항상 드린 말씀이 인건비 계속 올라가니까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 점포 되니까 빨리 정리하세요. 그리고 좋은 고매출 점포로 한두 개로 압축해서 갈아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들 대부분 지금 편의점 업계 떠나셨어요. 왜냐하면 다 마이너스 수익 나는 점포가 돼갖고 계속 폐점하시고 근데 이제 그 점포를 매각하셨으면 뭐 일부 권리금을 받으셔서 다른 더 좋은 점포로 갈아타실 수 있었을 텐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임대료하고 인건비가 너무 급박하게 오르니까 감당들이 안 되세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15년 동안 하면서 가장 힘들던 시간이 시급이 5,000원에서 8,000원 올릴 때였어요. 그게 이제 거래가 안 됐어요, 양대항수가. 왜 그러냐면은 사실 분들은 권리금 시세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 살 수 있지 않다 했는데 인건비가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그냥 수익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권리금 몇천 떨어져야 되는데 파시는 분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수익은 줄었지만 권리금 시세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 조율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만났던 손님들 중에서 이분은 정말 매출이 정말 좋았다 이런 분 계실까요? 많죠. 최고 매출. 톡탈로. 900? 아니, 단위가 한 뭐예요? 매장이 900. 한 매장이? 900, 일매출 900. 일매출 900이요? 네. 하루에 매출이 네. 900이요? 와. 저는 연매출 100억. 연매출 100억? 몇 개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한 8개 정도 하시는 걸로 여덟 알고 개? 있어요. 일매출 900 좀 충격적인데? 매출이. 그게 처음에 접했던 것은 여의도에 있는 매장이 있었어요. 그게 2000 초반기에 있었어요. 그래 듣고 작년 이제 계약을 했던 것이 900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올해 들어와서 300 이상짜리 굉장히 많이 했어요. 월 매출이 2억 7천이에요? 그밖에 안 돼요? 30일이니까 일매출 900인데 편의점인데. 사실은 편의점 업계에서 300 매출을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못 봤어요. 그 당시엔 권리금은 3억이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편의점 하시는 분이 3억의 예산을 투자하실 분이 없어요. 그렇죠. 권리금 3억 주고 데 건물 사고 말지라는 개념이거든요. 옛날이니까. 네, 근데 지금은 3억이란 것이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쉽게 들어와요. 근데 저희 고객들 대부분이 3억 정도 갖고 계세요. 근데 4억이 힘들어요. 왜냐면 현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액 매출, 즉 3, 400 정도 올라가는 매출이라면은 이때는 이제 정치 싸움이에요. 수싸움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주냐, 먼저 주냐는 사람을 달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매출이 높네요. 10년 좀 안 됐는데 그때 서울 강남에서 뭐 일매출 한 350 정도 되는 점포 매매하면 그냥 그 해 최고 매출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300대 매출 점포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물가 왜냐하면 이게 편의점이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판매가가 조정돼서 계속 인상되기 때문에 매출도 따라 상승해요. 요즘의 시국에 맞춰서 봤을 때 어느 쪽 상권을 추천하세요? 뭐 이런 점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편의점 창업 나라면 한다 안 한다? 동시에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요.